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연자님이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매운맛을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바로 며칠 전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옷부터 벗어던질 사람이 양손에 아주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보자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야, 나가서 이것 좀 받아. 무거워 죽겠다. 그게 뭔데? 뭐 사고 쳤어? 웬일로 뭘 사들고 와? 사고는 무슨. 이거 아주 귀한 거야.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한테 부탁해서 겨우 빼돌린 최상급 녹역이랑 홍삼 세트다. 가격 들으면 너 기절할걸? 저는 팔짱을 끼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제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사오기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당신이 먹게? 요즘 기력이 딸려? 아니,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이거 이번 주말에 장모님 갖다 드려. 뭐? 우리 엄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엄마? 장모님? 이 인간 입에서 그런 단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그 화려한 보자기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우리 엄마 시골 냄새 난다고 근처에도 오기 싫어했잖아. 아, 진짜 사람 성의를 뭘로 보고. 야, 나도 이제 철들 때 됐잖아. 그리고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사위가 이런 거 하나 못 챙겨드리냐?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점수 좀 따고 올 거야. 너도 준비해.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지 뭡니까?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저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고마움보다는 소름이 돋더군요. 왜냐고요? 제가 기억하는 남편은 저런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지난 5년간 이 인간이 저질렀던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5년 전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남편의 본색은 드러났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죠. 저희 친정은 충청도에서 작은 과수원을 합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부모님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구신 자랑스러운 집안이죠.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사과랑 배를 보자기에 쌓으셨을 때였어요. 엄마는 긴장한 손으로 그걸 내밀며 웃으셨죠. 사돈, 이게 모양은 투박해도 맛은 아주 기가 막혀요. 농약도 거의 안 치고 키운 거라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보자기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어내시더군요. 마치 더러운 거라도 만진 것처럼요. 아이고, 사돈. 서울에는 백화점 가면 예쁘게 포장된 과일이 넘쳐나요. 이렇게 무겁게 흙 묻은 걸 뭐하러 들고 오셨어요? 차라리 그냥 오시지.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엄마는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때 남편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했어야 했는데 옆에 앉은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야, 내가 엄마한테 촌티 내지 말라고 미리 말 좀 하라고 했지. 저 보자기 색깔이 뭐냐? 촌스럽게. 우리 엄마 수준 안 맞는 거 안 보여?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이 결혼하면 바뀔 거라고 믿었죠.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 기억도 생생합니다. 친정에 내려가려고 짐을 싸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까딱거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뭐해? 얼른 옷 입어.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지. 아, 나 이번에 안 가면 안 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날인데 사위가 인사는 드려야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계셔. 씨암탉도 잡아놓으셨대. 야, 솔직히 말해서 너네 집 가면 할 게 뭐 있냐?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불편해 죽겠어. 그리고 냄새도 나고. 나 비염 있는 거 알지? 너네 집만 가면 재채기가 나와서 미치겠다니까? 그냥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집에서 쉴게.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 온다고 며칠 전부터 도배까지 새로 하셨어. 누가 하래? 하여간 시골 노인네들 유나는.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대신 딱 점심만 먹고 올라올 거야. 1분도 더 못 있어? 그날 남편은 정말 밥만 먹고 쫓기듯 도망쳐 나왔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반찬통을 트렁크에 싣기도 전에 짜증을 냈죠. 아, 냄새배게 김치는 왜 싸줘? 차에 냄새 배면 네가 세차할 거야? 그냥 버리고 가자.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엄마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가져가야지. 정성? 야, 요즘 세상에 돈 주면 다 사먹는 걸 무슨 정성 타령이야. 너네 집은 그게 문제야. 가난한 티를 꼭 이런 걸로 낸다니까? 없어 보이게. 저는 그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는 걸 보고도 달래주기는커녕 라디오 볼륨만 높였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 녹용을 싸들고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하니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남편의 무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3년 전쯤이었나? 남편 친구들이 집들이 온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갈비찜에 잡채까지 한 상 거하게 차렸죠. 친구들이 음식 솜씨 좋다며 칭찬을 하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와, 민석이 너 장가 잘 갔다. 재수씨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야, 말도 마라.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잖아. 하는 게 밥하고 빨래밖에 없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직무유기지. 너네 와이프들처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집안일이 노는 거야? 웃기고 있네. 세탁기가 빨래하고 청소기가 청소하지. 네가 하냐? 솔직히 너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살았겠냐? 너네 집 형편에 대기업 대리 맞는 걸 로또인 줄 알아야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나서 떠드나 보자 하고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조용히 갈비찜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래, 로또 맞은 남편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많이 드셔. 뼈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날 밤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남편에게 따졌지만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없는 말 했냐? 너네 집 과수원 그거 다 팔아도 우리 집 전세금도 안 되잖아. 현실을 직시해. 내가 너 걷어주니까 사람 굿이라는 거야.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남편은 보약 상자를 쓰다듬으며 제 눈치를 살살 살폈습니다. 지수야, 왜 멍하니 있어? 빨리 장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이번 주말에 간다고 해. 아, 그리고 혹시 장모님 주변에 친구분들 이야기 들은 거 없어? 친구분들? 엄마 친구들이야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이지 뭐. 왜? 누구 찾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잘 사는 친구분이나 서울에 아들 있는 분 없냐고. 드디어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 냄새를 맡은 게 분명합니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죠. 글쎄, 엄마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겠어? 근데 당신 혹시 승진 때문에 그래? 이번에 부장 승진 심사했다며?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빙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새로 오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 어머니가 충청도 출신이라더라? 혹시나 해서 말이야. 인맥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 장모님이 그 동네 마당발이니까 건너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참나, 당신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라며 시골 할머니들 인맥이 뭐 필요해? 당신 실력으로 승진하면 되잖아. 야, 사회생활이 실력만으로 되는 줄 아냐? 줄을 잘 서야지, 줄을. 아무튼 잔말 말고 전화나 해. 이번에 내가 승진하면 너 명품 가방 하나 사준다. 어때? 명품 가방?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결혼기념일에 짝퉁 지갑 사주고 생색내던 인간이 명품 가방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남편은 지금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저 시골 촌부로만 알고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알았어. 전화할게. 근데 당신 후회 안 하지? 후회는 무슨? 얼른 해. 스피커폰으로 해봐. 나도 인사 좀 드리게. 저는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남편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입모양으로 나 바꿔줘 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이번 주말에 엄마 보러 가재. 아주 비싼 보약까지 샀다네? 뭐? 김서방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걔가 웬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참 궁금해. 엄마, 혹시 엄마 친구 중에 서울 사는 아들 둔 분 있어? 김서방이 그것 때문에 묻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남편이 제 팔을 꼬집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 글쎄다. 춘자. 박춘자 말하는 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거의 뺐다시피 가져갔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저 민석입니다. 사위예요. 그 박춘자 여사님 아시죠? 맞죠? 알지. 내 절친한 친구인데. 왜? 세상에, 장모님, 제가 이번 주말에 당장 내려가서 절 올리겠습니다. 춘자 여사님 아드님이 저희 회사 새 대표님으로 오시거든요. 장모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내려와 봐라. 줄 게 있긴 하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어! 이거야! 야, 들었지? 장모님 절친 아들이 대표님이라잖아. 나 이제 부장 따놓은 당상이다. 너 진짜 장모님한테 잘해라. 그동안 왜 이런 고급 인맥을 숨기고 있었어? 남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 보약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든 게 정말 남편을 살리는 약일지 아니면 숨통을 끊어놓을 독일지 말입니다. 남편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흙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장모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동아줄이라도 잡은 줄 알겠죠.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엄마가 말한 줄 게 있다는 게 과연 남편이 기대하는 그런 추천서나 청탁일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당신 김칫국 마시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받은 서름을 잊었을 것 같아?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잘 되면 장모님도 좋은 거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가서 옷이나 골라놔. 시골 내려가도 사모님 소리 듣게 좀 쫙 빼입고 가란 말이야.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정오가 넘도록 시체처럼 자던 남편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설쳐대더군요. 욕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씻고 나오더니 드레스룸에서 혼자 패션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지수야, 이거 어때? 네이비 슈트에 이 넥타이. 너무 튀너? 장모님 보러 가는 건데 좀 점잖으면서도 성공한 사위 느낌 나야 하잖아. 무슨 패션쇼 하러 가? 시골 가서 일손 도우려면 편한 옷이나 입어. 트레이닝복 안 챙겨? 아, 진짜 센스하고는. 야, 내가 일하러 가냐?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사위 꼴을 딱 봤을 때 아이고, 우리 사위 잘 나가는구나 해야 마음이 동해서 전화를 걸어주실 거 아니냐고. 기가 찼습니다. 사준 게 없다는 걸 본인 입으로 시인하는 꼴이라니. 저는 대충 청바지에 니트를 걸쳤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 가자. 차 막히기 전에 가서 장모님 기분 맞춰드려야지. 차에 타서도 남편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대본을 외우는 배우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큰절부터 올리고 보약 건네드리면서 멘트는 이렇게 쳐야지. 장모님, 이거 드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바빠서 못 챙겨드린 거 다 갚겠습니다. 죽인다. 야, 너 옆에서 맞장구 잘 쳐라. 멍하니 있지 말고.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효자 나셨네. 근데 당신 기억나? 작년 추석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시간은 잠시 작년 추석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번 명절에는 좀 일찍 내려가서 힘쓰는 일 좀 도와드리자고 했었죠. 그때 남편의 반응 아직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합니다. 야,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 허리 다치신 게 유세야? 그리고 대가 가서 뭐 하는데? 나 허리 디스크 기운 있는 거 몰라? 시골 가서 무거운 거 들다가 나 눕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냥 용돈이나 10만 원 보내. 가면 괜히 일만 시키지. 그랬던 사람이 지금 트렁크에 보약을 싣고 콧노래를 부르며 엑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 이중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3시간을 달려 드디어 친정집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아, 냄새. 진짜 똥냄새는 적응이 안 된다. 야, 창문 닫아. 내 슈트에 냄새 배겠다. 시골 냄새가 다 그렇지 뭐. 당신 아까는 장모님 댁 공기가 맑아서 좋다며. 그건 멘트고 이건 현실이지. 아, 저기 보인다. 너네 집 지붕 좀 봐라. 칠 좀 다시 하지 그래? 사위가 대기업 다니는데 처가가 이렇게 허름해서야 원? 대표님 어머니 오시면 쪽팔려서 보여드리지도 못하겠다. 남편은 혀를 차며 마당 안으로 차를 들이밀었습니다. 마당에는 엄마가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자 엄마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셨습니다. 남편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나무주연 상감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사위, 민석이 왔습니다! 남편은 흙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비싼 네이비 슈트 무릎에 흙이 묻는 건 신경도 안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김서방 아니냐? 웬일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왔어? 명절도 아닌데. 에이, 장모님. 사위가 장모님 뵙고 싶어서 오는데 무슨 날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뵙고 사죄드리려고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트렁크에서 보약 상자를 꺼내 들고 엄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짐짓 모르는 척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무겁기도 하네. 장모님,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공진단이라고 황제가 먹던 거예요. 제가 백화점 다 뒤져서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한테는 장모님 건강이 1순위 아닙니까? 저는 뒤에서 헛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엄마는 저와 눈을 한번 마주치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기를 시작하실 모양입니다. 그래, 비싼 거라니 고맙긴 하네. 안 그래도 요즘 기력이 없어서 밭일하기가 힘들었는데 잘 됐네. 들어와라. 밥은 먹고 왔냐? 남편은 신이 나서 구두를 벗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아유, 밥이 문제입니까? 장모님 얼굴 뵈니까 배가 다 부르네요. 집이 여전하네요? 정겨워요, 아주. 방 안에 들어선 남편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치만 살폈죠. 빨리 본론을 꺼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느긋하게 커피 믹스를 타오시며 딴청을 피우셨습니다. 그래, 회사 일은 바쁘고 우리 지수가 내조는 잘 하냐? 그럼요. 지수가 얼마나 알뜰살뜰한데요. 다 장모님 닮아서 그렇겠죠. 근데 장모님, 제가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박춘자 여사님이라고. 아, 춘자. 기억하지? 네네. 그 춘자 여사님 아드님이 저희 회사 대표로 오시거든요. 혹시 장모님이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제가 이번에 정말 회사에서 자리를 꽉 잡을 수 있거든요. 엄마는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뜸을 들이셨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애타게 변해갔습니다. 글쎄다. 춘자랑 내가 친하긴 한데 걔가 워낙 바쁜 애라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빈손으로 부탁하기가 좀 그렇잖아. 남편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아유, 제가 빈입으로 부탁드리겠습니까? 장모님, 제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장모님 댁 리모델링 싹 해드릴게요. 지붕도 고치고 저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싹 바꾸고. 제 약속 믿으시죠? 엄마는 생각하는 척 하시더니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래, 리모델링이라 좋긴 하네. 근데 김서방, 말로만 하면 내가 어떻게 믿나? 안 그래도 오늘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면 내가 춘자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건장한 사나이 아닙니까? 무슨 일입니까? 밭이라도 갈아드릴까요? 아니, 밭은 됐고 저기 뒤뜰에 가면 축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거름이 좀 쌓였어. 그거 좀 퍼서 밭으로 옮겨주면 돼. 일꾼 부르려니까 돈도 들고 해서 놔뒀는데 자네가 왔으니 딱이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거름 퍼내기. 쉽게 말해 똥 푸는 일이죠. 그 비싼 슈트를 입고 말입니다. 예? 거름이요? 아, 그게 제가 옷이 좀... 왜? 못하겠어? 하긴 대기업 다니는 사위가
이런 더러운 일을 어떻게 하겠어. 관둬라. 나도 춘자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합니다. 해야죠. 옷이야 빨면 되는 거고 장모님 일인데 제가 발 벗고 나서야죠.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삽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사람 다룰 줄 아십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킷만 벗어두고 넥타이를 질끈 동여맨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축사 안에서 헛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으악! 진짜 냄새 미치겠네. 야, 지수야, 마스크 없어? 마스크!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여기 시골집에 마스크가 어디 있어? 그냥 해. 당신 비염이 있어서 냄새 잘 못 맡는다며. 얼른 하고 와. 엄마가 전화기 들고 기다리셔. 남편은 저를 째려보더니 코를 막고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이태리 구두가 소똥과 진흙 범벅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그랬거든요. 너네 집 가면 신발 더러워져서 싫어. 현관에 신문지라도 깔아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제 발로 똥밭에 들어가 섭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닐까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검댕이 묻었고 바지 밑단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님, 다 했습니다. 싹 치웠어요. 이제 됐죠? 엄마는 마당에 나와 깨끗해진 축사를 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힘도 좋네. 진작 부를 걸 그랬어. 고생했다. 씻고 들어와라. 밥 먹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찬물밖에 안 나오는 샤워기 밑에서 비명을 지르며 씻고 나온 남편은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상에는 엄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던 묵은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풀밭이냐? 며 투덜거렸을 남편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와, 역시 장모님 손맛은 최고입니다. 이 된장찌개 국물이 아주 끝내주네요. 당신, 냄새 난다고 싫어하던 청국장 아니야? 웬일로 잘 먹어? 야, 그건 내가 입맛이 없을 때 얘기고 이라고 먹으니까 꿀맛이네. 장모님, 저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남편은 다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 밥도 2그릇 먹었고 일도 다 했습니다. 이제 춘자 여사님한테 전화 한번 내주시죠. 스피커폰으로다가 딱 내 사위가 이번에 승진해야 하는데 부탁한다. 이렇게요. 엄마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느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긴. 밥 먹자마자 전화하면 체한다. 그리고 춘자가 지금 해외여행 갔을 수도 있고 저녁에 통화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 아, 저녁이요? 확실한 거죠? 저 오늘 올라가기 전에 꼭 통화하고 가야 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너 피곤할 텐데 한숨 자라. 남편은 불안한지 안절부절 못했지만 엄마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대자로 뻗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전화할 거야? 전화는 무슨, 춘자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전화 안 해도 이미 다 얘기 끝난 거 너도 알잖냐? 알아. 근데 저 인간 저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망하면 어쩌려고?
실망할 자격이나 있냐? 그동안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저건 약과지. 그리고 너, 저놈이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냐? 무슨 짓? 바람이라도 피워? 바람보다 더한 짓이다. 내 친구 춘자가 그러더구나. 네 남편이라는 놈, 회사 돈을 지 돈처럼 주무르다가 이번에 감사팀에 걸렸다더라. 그거 막으려고 춘자 아들한테 줄대려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순히 승진 욕심인 줄 알았는데 비리 덮기용이었다니요. 정말이야? 그래. 춘자 아들이 대표로 오면서 제일 먼저 정리할 명단 1순위가 네 남편이란다. 근데 저 멍청한 놈은 지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보약이나 갖다 바치고 있는 거지.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더 한심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장모님 어디 가셨냐? 전화하셔야지. 엄마 마을에 간 가셨어. 금방 오실 거야. 남편은 답답했는지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창문을 열고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더군요. 야, 받아. 아, 죽겠다, 진짜. 시골 처가 와서 하루 종일 똥 펐다. 야, 말도 마라. 옷 다 버렸다? 근데 어쩌냐? 줄을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장모가 그 대표 엄마랑 절친이라잖아. 확실해. 오늘 밤에 통화만 시켜주면 끝이야. 야, 승진만 해봐라. 내가 바로 이혼 서류 던진다. 지긋지긋한 총구석. 내 인생에서 삭제해버릴 거야. 위자료? 웃기지 마라.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니까. 그래. 술이나 마시러 가자. 나중에. 남편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 그래. 누가 먼저 하나 보자. 너는 위자료 안 준다고 했지? 나는 너를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을 생각이야. 그때 대문이 열리고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막걸리 2병이 들려 있었죠. 남편은 황급히 담배를 끄고 달려나갔습니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전화는요? 통화하셨어요? 아유, 급하긴. 들어와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좋은 소식 가져왔으니까. 좋은 소식이요? 혹시 통화가 잘 됐습니까? 그럼 춘자가 아주 반가워하더라. 내일 아침에 직접 통화하자고 하더구나. 내일 아침이요? 오늘 밤이 아니고요? 걔가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대. 내일 아침 일찍 전화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마음 편히 자고 내일 통화하고 올라가라. 자, 들어와. 사위가 일도 했는데 씨암탉은 못 잡아줘도 막걸리는 한 잔 줘야지. 남편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 안도한 듯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장모님입니다.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내일 아침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밤은 장모님이랑 회포나 불죠. 남편은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엄마와 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많이 마셔도 내일 아침이면 술이 확 깰 테니까. 남편은 술에 취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오빠가 말이야. 이번에 부장 달면 차부터 바꿀 거야. 너도 똥차 그만 타고 내 차 물려받아라. 고맙지? 장모님, 우리 장모님 최고.
엄마는 웃으며 남편의 술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 차 좋지. 근데 김서방, 자네 회사 그만두면 뭐 할 거야? 기술이라도 배워둔 거 있어? 에이, 장모님, 저 대기업 다닙니다? 정년까지 꽉 채우고 임원까지 갈 건데 무슨 기술입니까? 농담도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근데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진 않지. 오늘 보니까 똥 푸는 솜씨가 제법이던데. 나중에 정 갈 데 없으면 내려와라. 네, 일자리 하나는 챙겨주마. 남편은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엄마의 진심 어린 마지막 경고이자 자비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시골집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듯 말이죠. 지수야, 장모님 아직 안 일어나셨냐? 지금 8시가 넘었는데? 8시는 무슨, 이제 7시야. 엄마 새벽 기도 가셨어. 금방 오실 거야. 좀 앉아있어. 정신 사납게 왜 그래? 야, 내가 지금 앉아있게 생겼냐? 오늘이 내 인생 바뀌는 날이라고. 대표님이랑 통화하기로 했잖아. 혹시 장모님이 까먹고 그냥 밭에 가신 건 아니겠지?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장모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 일찍 일어났네. 속은 좀 괜찮고? 속이야 멀쩡합니다. 장모님, 그 약속하신 거 춘자 여사님 통화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제가 9시 전에는 서울로 출발해야 해서요. 엄마는 신발을 천천히 털고 아주 느긋하게 마루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남편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급하긴 들어가서 물이나 한 잔 마셔. 안 그래도 오면서 춘자랑 통화했다. 정말입니까? 뭘 하시던가요? 저 바꿔주신다고 하던가요? 그래, 지금 전화하면 아들이 받을 거라고 하더라. 자, 여기. 엄마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셨습니다. 액정이 금이 간 그 폰을 보며 남편은 마치 성배라도 받은 듯 두 손으로 받쳐들더군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해 라고 신호를 보냈죠. 스피커폰이 켜지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딸깍 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김한결입니다. 굵직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남편이 그토록 모시고 싶어 했던 본사 신임 대표, 김한결 대표였습니다. 남편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치 눈앞에 대표가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업 2팀 김민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 혹시 박춘자 여사님께 말씀 전해 들으셨는지요? 제 장모님이 여사님과 각별한 친구 사이시라. 남편은 침을 꼴깍 삼키며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아, 자네가 그 친구 사위인가? 반갑네. 이런 대사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민석 과장. 네, 어머니께 얘기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 사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 여사님, 아니, 저희 장모님 사위입니다. 세상이 참 좁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인연이 닿다니. 제가 앞으로 대표님 손발이 되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승진심사 때
저를 좀 눈여겨봐 주시면. 김민석 씨? 남편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인연이라. 그렇죠. 세상이 참 좁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김민석 대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승진 때문이 아니라 감사팀 보고서 때문에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네? 감사팀 보고서요? 그게 무슨... 영업이팀 법인카드 유용 내역, 그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건. 본인이 하신 일 맞죠? 어머니 친구 사위라고 해서 제가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하신 겁니까? 남편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리다 못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아닙니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그거 다 관행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라 팀장님이 시켜서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굴함의 극치였죠.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김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감사팀 가서 하시죠.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된 상태니까요. 그리고 지금 옆에 최 여사님 계십니까?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옆에 계십니다만.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폰을 넘겼습니다. 엄마는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이냐? 나다. 그러자 스피커폰 너머 김 대표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한 겁니다. 아이고, 이모님, 아니 이사님, 잘 계셨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신 김에 푹 쉬다 오시지. 뭘 또 신경 쓰시고 그러세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새삼 놀랍더군요. 이사님? 쉬기는 무슨. 네가 이번에 대표로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리고 한결아, 내 사위놈 일 말이다.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네, 그럼요. 이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수월하게 잡았습니다. 김민석 대리가 빼돌린 공급 내역이랑 거래처 상납 내역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부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바로 해고 절차 밟을 겁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장모님? 자료라뇨? 장모님이 제 자료를 왜요? 엄마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왜냐고? 네가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그리고 네 놈이 내 돈 보고 침 흘리는 꼴이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 돈이라뇨? 저는 장모님 돈 같은 거 모릅니다. 그냥 인맥 좀 부탁드린 건데. 시끄럽다. 한결아, 들었지?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법대로 해라. 민영사상 책임 다 물어. 내 이름 팔아서 봐주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 투자금 다 뺄 줄 알아. 투자금. 남편의 귀에 그 단어가 꽂히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해주신 최대 주주신데 제가 어떻게 이사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김민석 씨는 퇴직금도 압류될 겁니다. 그럼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이사님. 자신이 시골 촌부라고 무시하며 똥을 푸게 했던 장모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최대 주주? 장모님이? 말도 안 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야, 너 알고 있었어? 너네 집 부자였어?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엄마가 땅 보상금 받은 거, 그리고 그 돈으로 김한결 대표님 스타트업 시절에 엔젤 투자하신 거, 나도 다 알지. 근데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내가 알았으면 너한테 그렇게 안 했지.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끝까지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알았으면 잘해줬을 거다? 그게 더 역겨운 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숨긴 거야. 돈 있다고 하면 너처럼 달려들 파리떼가 꼬일까봐. 그리고 5년 동안 지켜봤어. 네가 정말 내 남편 자격이 있는지. 근데 결과가 이거네? 횡령의 아내 무시에 처가 무시까지. 탈락이야, 너.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님께 다시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진짜 개처럼 일해서 갚겠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장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똥 매일 푸겠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셨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기회는 내가 5년이나 줬다.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안 올 때도 참았고 우리 지수한테 식충이라고 막말할 때도 참았어. 근데 네 놈이 어젯밤에 뭐라 그랬냐? 승진하면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통화 내용을 들켰다는 사실에 입이 얼어붙은 거죠. 그건 술김에 친구놈이랑 농담 따먹게 한 겁니다. 지수야, 너도 알잖아. 오빠가 술 마시면 헛소리 하는 거.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술김? 웃기지 마. 너 변호사 알아보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내 명의로 된 적금까지 몰래 해지하려고 했잖아.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건 남편의 비리 증거 자료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해둔 어젯밤 통화 녹취록 사본도 있었죠. 이거 봐. 이게 농담이야? 남편은 증거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회사 잘리면 너도 좋을 거 없어. 위자료? 나 돈 없어. 빚만 잔뜩 있는데 네가 이혼하면 그 빚 다 네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어. 아, 빚? 그거 네가 주식 하나 날린 빚 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 부부 공동채무야. 너도 책임 있어? 이 인간 정말 끝까지 바보 같네요. 착각하지 마. 네가 몰래 빌린 사채랑 카드빚, 그거 도박빚으로 분류돼서 나한테 책임 없는 거 변호사한테 확인 다 했어. 이제 상황 파악 끝났지? 김민석 씨, 당신의 해고야. 그리고 우린 이혼이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차 타고 갈 생각 말고 걸어서 가.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이면 가니까.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보약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혼해. 다 필요 없어. 근데 이건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이거라도 가져갈 거야. 100만 원짜린데 너네 주기 아까워. 정말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다 잃은 마당에 그 보약이라도 챙기겠다니요. 엄마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안 그래도 찝찝해서 버리려던 참이다. 그거 껴안고 잘 살아봐라. 남편은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똥 묻은 구두를 보고 욕을 내뱉더군요. 젠장 더러워서 진짜. 야, 내가 닦아주마. 너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남편은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기업 대리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똥 묻은 구두에 보약 상자를 든 폐잔병만이 남아있었죠. 남편이 사라지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휴, 속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너 괜찮냐? 나? 나야말로 날아갈 것 같지. 엄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하고. 고생은 무슨,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지.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우리 딸 돈 걱정은 평생 안 하게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엄마는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지체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날, 남편은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못 씻었는지 꾀죄죄한 몰골이었죠.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읍소했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혼 못합니다.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장모님 재산이 수백억이라는데 제가 그동안 사위로서 봉양한 기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기여도? 저는 가소로워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김민석.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너 내가 보낸 녹취록 못 들었어? 총구석 거지 발사계라며. 그리고 기여도? 네가 우리 엄마 밭에 와서 똥 한 번 푼 거? 그거 일당으로 쳐줄게. 얼마면 돼? 10만 원?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 먹여 살린 세월이 5년이야. 먹여 살려? 내 카드값 내역 뽑아볼까? 생활비 네가 준 100만 원으로 택도 없어서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메꾼 게 얼만데. 그리고 네가 몰래 쓴 내 적금 그것부터 토해내.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남편의 횡령건과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해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는커녕 위자료를 왕창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요. 게다가 엄마의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남편이 숟가락 얹을 자격이 1도 없다는 사실에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빚은? 내 빚은 반반 나누는 거지? 부부 공동생활하다가 생긴 빚이잖아. 웃기지 마. 네가 주식하다 날린 거, 유흥비로 쓴 거 그거 다 네 개인 채무야. 억울하면 증명해 보든가.
네가 그 돈으로 우리 집에 쌀 한 톨이라도 샀는지.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소송 비용까지 다 뒤집어 썼죠.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더군요. 지수야,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퇴직금도 압류당했어. 월세 보증금도 없어서 고시원 가야 돼. 나 좀 도와주라. 장모님한테 말해서 그냥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용통해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갚을게. 이거나 경찰 부르기 전에. 5천만 원? 엄마가 네 빚 갚아준 5천만 원이나 갚고 말해. 그리고 너 초코파이 좋아하잖아. 그거 사 먹을 돈은 줄게.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주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지수야,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평소 꿈꿔왔던 유기농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엄마 과수원에서 나는 질 좋은 과일들을 재료로 쓰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대박이 났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엄마는 이제 시골 촌부가 아닙니다. 김한결 대표님 회사에 사회이사로 취임하셔서 가끔 서울에 올라와 이사회에 참석하십니다. 물론 패션 센스도 완전히 바뀌셨죠. 세련된 정장을 입고 머리도 우아하게 드라이하고 다니십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엄마와 저는 백화점 쇼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사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지수야, 이 가방 색깔이 너무 튀지 않니? 내가 들기에 좀 주책 맞아 보일까봐. 무슨 소리야? 엄마, 피부가 고와서 빨간색이 딱이야. 김 대표님도 그러셨잖아. 이사님은 원색이 잘 어울리신다고. 그냥 사. 내가 사줄게. 아이고, 우리 딸 돈 잘 버네. 그럼 구두도 하나 볼까?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신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겨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주차 요원 복장을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그 굽은 등과 비굴한 자세, 어디서 많이 본 듯 했습니다.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 대기시켰습니다. 남자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차인 포르쉐 마크를 보더니 눈이 동그라지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든 명품 쇼핑백들을 힐끔거렸습니다. 수고했네. 여기 팁. 엄마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네려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저와 엄마는 동시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1년 만에 본 김민석은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대기업 대리의 폼은 온데간데 없고 백화점 주차 요원이 되어 하루 종일 남의 차를 빼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누구야? 김민석 씨 아니세요? 남편은 마스크를 황급히 내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야, 맞지? 와, 너 진짜 용됐네. 이 차 네 거야? 포르쉐? 대박이다. 장모님도 엄청 젊어지셨네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민석이에요. 사위. 엄마는 남편의 손을 피하며 온먼지를 털어내셨습니다. 사위는 무슨 남남된 지가 언젠데. 여기서 일하니? 잘 어울린다, 야.
똥 푸는 것보다 운전대가 더 적성에 맞나 보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세우기엔 그의 처지가 너무 궁박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진짜 힘들게 살아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죽을 것 같아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 취직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김한결 대표님한테 말해서 운전기사라도. 야, 정신 차려. 김 대표님이 널 쓰겠니? 횡령범을? 그리고 너 여기서 일하는 거 거기 살면 바로 잘릴걸? 남편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나 봐. 너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를 몰라보고.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나 진짜 집안일 잘할 수 있어. 빨래, 청소, 요리 다 할게. 또는 밖에서 돈만 벌어. 내가 내조의 왕이 될게. 어? 정말 구질구질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매달리는 꼴이라니. 저는 차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집엔 가정부 아주버니 계셔. 그리고 요리는 내가 더 잘하고. 네 자리는 없어. 지수야, 그러지 말고.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오늘 밥 한 끼라도 사주라. 나 배고파 죽겠어. 남편이 하도 애처롭게 매달리자 엄마가 가방을 뒤적거리셨습니다. 그래, 예정 생각해서 이거라도 받아라. 엄마가 남편의 손에 쥐어준 것, 그것은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가방 속에 굴러다니던 약간 찌그러진 초코파이 한 개였습니다. 정일하잖니. 이거 먹고 힘내서 주차나 열심히 해. 차 긁지 말고. 남편은 손에 들린 초코파이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장모님을 속이려 썼던 그 초코파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리고 믹스커피는 탕비실에 많지. 목매니까 꼭 타먹고. 갈게. 수고해.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편은 망부석처럼 서서 초코파이를 쥔 채 오열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멀어지더니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그놈 표정 봤니? 초코파이 볼 때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엄마 센스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거기서 초코파이를 줄 생각을 했어? 내가 원래 뒤끝이 좀 길잖니.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똥을 뿌리면 똥밭에서 구르는 거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 거지. 엄마의 그 말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탁 트인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엄마랑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야 하거든요. 제 인생의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